제조사에서 이 차를 내놓을 때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. 94% 전기차 모드를 구현했다. 이거 마치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예전에 XM3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도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94% 전기차 모드, 이거 뭐 이해 가세요? 오늘 타실 차량은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. 드디어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왔는데, 이게 재밌는 게 제조사에서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전기차를 향해서 가는데,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토레스는 내연기관 EVX 하이브리드 순으로 나왔어요. 약간 앞뒤가 좀 안 맞죠.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제일 늦게 나왔는데 사실 되게 반갑긴 하거든요. 오늘 이 차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일단 외관부터. 사실 외관,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안 하이브리드인지 그렇게 다른 모습이 보여지진 않아요.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배지 같은 것도 없고. 근데 뒤에 있어. 엉덩이 보면 푸드 하나 있어. 아, 여기다 하이브리드라고 적어놨네요. 요거 배지 하나로 알아보거나, 만약에 그리고 휠이 다르다고 하면은 휠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기본 17인치가 있고 18인치가 있고, 그 다음 여기 보시는 20인치 휠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복합점유 기준으로 17인치가 1리터당 15.3, 그 다음에 18인치가 15.7, 20인치가 15.2예요. 여러분,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휠이 작을수록 연비가 좋다고 말씀드리죠. 근데 이 차는 재밌게 18인치 휠이 연비가 제일 좋다고 나와 있어요. 차량 길이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7세대 아반떼 있죠, 거의 흡사해요. 전장이 4m 70하고 5mm, 아반떼랑 딱 5mm 차이 나요. 전폭, 차량의 이제 좌우 넓이가 1890으로 아반떼보다 6.5cm가 넓어요. 휠위스가 2680. 보통 저는 한 2700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짧다.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배터리 팩이 들어있고 모터도 들어있을 텐데, 공차 중량은 생각보다 무겁진 않더라고요. 한 1645kg에서 20인치까지 넣으면은 1685kg까지 가는데 40kg가 차이 나는 게 결국에 휠 타이어 차이거든요. 거의 하나 실물이 궁금한 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항상 가성비의 차를 사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, 블랙 엣지라는 좀 특별 에디션 상위 등급이 있어요. 요 스키드 플레이트 있죠, 요 부분도 까매지고요, 휠도 까매지고요, 사이드 미러도 까매지고, 얘마저도 까매져요. 그냥 하나의 새까만 자동차가 되는데 썩 좋은 구성은 아닌데, 기왕 나는 토레스를 사고 싶고 까만색을 좋아한다, 관리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까망으로 다 발라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. 대신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 포인트 있어요. 요거는 까만색이 안 되더라고요.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거나 하이브리드가 낫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. 파워트레인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.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모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이고, 엔진 출력만 보면은 한 150마력 정도가 되고, 최대 토크가 20대 한 중반 초반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, 그래도 배터리 팩이 있으니까 중간에 펀치력이나 이런 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변속기는 자동 6단이 기준입니다.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와 약간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병렬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얘는 직병렬식이라고 표현을 해요. 모터가 붙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, 사실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 탈 필요는 전혀 없죠. 다만 내가 탔을 때 만족스러우냐, 그거 하나면 됩니다. 인테리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도로로 나가보시죠. 2열 시트백 포켓에다가 핸드폰 넣어놓을 수 있는 자리 하나 마련해줬다.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핸드폰 쉽게 찾을 수 있다. 눈 감고도 스마트폰을 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눈을 감고 스마트폰을 꽂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. 이 차의 시트 색깔은 보니까 그레이네요.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는 세 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브라운, 그레이, 블랙인데, 그레이는 천장도 그레이거든요. 브라운과 블랙은 이제 헤드라이닝의 까만색이고 시트는 다른 색깔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요 컬러 조합, 여기 약간 블루가 들어간 그레이와 이 화이트 그레이, 이런 것들이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컬러 자체는 괜찮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, 이 차는 제 2종 저공해 인증을 받았어요. 그래서 주차장이 할인이 된다.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이제 바로 시동을 걸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역시나 하이브리드는 이럴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시동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상태가 마음에 들고, 기름 탱크 용량이 50리터라서 1회 충전을 가득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대략 한 700km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. 근데 이게 아까 말 안 좋은데 BY랑 같이 만든 거예요. 맞아요. 그랑레우스를 타보고 나서 약간 기대가 오히려 되는 그런 좀 인상을 받았어요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 EV 모드를 풀고 있지 않아요. 저는 사실 여기 그 주차장 출구 자체가 약간 오르막길이라서
그거 올라갈 때 제가 가속 페달을 더 밟게 되니까 시동이 이제 왕 하고 켜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버텨버리네요. 그리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3단계로 설정을 가능하다고 해요. 드라이브 모드는 컨버트, 스포츠,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컨버트로 그냥 한번 좀 주행을 좀 많이 해볼게요.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그 모터의 출력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다.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엔진 흐름도를 보면은 엔진에서 충전과 동력까지 동시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엔진이 적어도 켜질 때, 주행할 때 엔진이 켜질 때는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. 제가 일부러 계속 계기판을 유심히 보면서 했는데 엔진이 켜지는 순간에는 진짜 개입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. 이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의 여러 그 상위 동목 중 하나가 모터의 출력으로 움직이다가 엔진의 힘까지 더해지면은 그때 굉장히 이질감이 없어야 되거든요. 개입 없는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놀라운 부분이 지금 EV 모드로 가속을 하는데 생각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약간 심취할 수 있을 정도의 모터 출력은 좀 나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방금 신호가 터지고 앞차에 쑥 붙는데 생각보다 힘이 있어가지고 엔진이 개입했나 싶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EV 모드였다.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되게 일반적인 그 도심 환경 있죠.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 일단 도심 환경에서는 이 차가 뭐 답답하네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. 약간 엔진 브레이크보다 조금 덜 걸리는 느낌인데 싫지가 않네요. 그래서 회생 제동 때문에 우리 탑승객이 멀미를 하면 어떡하지?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1단계에서는 그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KGM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를 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예전에 쓰던 하이브리드 시스템 느낌이 나면 어떡하지? 라고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EV 모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요. 지금 EV 모드로 전환이 됐고 이렇게 가서는데 근데 엔진이 개입돼도 이렇게 엔진 소음이 잘 안 들리죠? 잠깐만 다시 한번 가속 페달 끝까지 한번 밟아볼게요. 엔진 소음이 진짜 안 들려요. 그렇지 않아요? 엔진 소음이 제 느낌상 가솔린 엔진이니까 한 4000 rpm 정도 넘어서 가면은 저 멀리서 엔진의 그 진동은 살짝 느껴지는데 그 진동도 불쾌한 막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엔진이 가동되고 있구나 정도, 약간 스포티함을 더하는 정도로만 좀 느껴지고 그렇게 막 이질감이 크거나 그러지가 않네요. 의외로 되게 엔진 소음을 진짜 억제를 잘 해놨네요. 근데 지금 약간 저도 지금 아리까리한 이 느낌이 뭐냐면은 노면의 충격을 막 잘 걸러주는 차는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편하지? 이게 주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노면의 충격이 넘어오는 오는데 불편할 정도로 넘기진 않아요. 어느 정도 뭉개서 주는 거야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이 뾰족해. 근데 운전자가 아예 모를 수는 없고 알려는 주는데 뾰족한 걸 다 다듬어가지고 맞아. 요 정도는 있다잉? 약간 이런 느낌? 특히나 SUV라는 점을,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보다 더 무거운 이 배터리 팩을 품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저하가 크지가 않다. 네. 소리는 좀 미안해야 될 것 같아. 소리는 이게 쌍용이라는 브랜드에서 KGM으로 넘으면서 뭔가 뭐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? 반길 만한 점은 그 약간 브랜드가 너무 그러니까 올드한 느낌에서 조금 내려놨다. 너무 각 잡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장난기스럽고, KGM에서 내놓은 그 기술 교육 자료 대중들한테도 이렇게 공개가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해리포터 옷 같은 거랑 목도리를 메고 막 그 교수님이 나와서 막 강의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반갑더라고요. 조금 더 그냥 친숙하고 최근에 이 행보와 같이 보니까 소비자에 가깝게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브랜드가 아닌가. 분명히 나는 너무 흔한 거 말고 조금 이제 희소성 있는 걸 타고 싶어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그동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죠.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보다는 약간 한 단계가 좀 높은 등급의 차다 보니까 가격대 접근성도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이고, 다른 분들한테 선택지가 하나 더 는 게 너무 반갑네요. 하이브리드 차가 드디어 KGM에서 나와서 너무 반갑는데 생각보다 만듦새도 만족스럽고 차 크기 이 정도가 딱 좋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차량의 출력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프락셀도 아니에요. 살짝 이제 더 밟은 느낌인데 확실히 꽤나 이제 급격한 오르막길인데 차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출력을 이렇게 내뱉는데 부족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또 그냥 약간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너무 갑자기 그냥 제가 입력한 값보다 조금 더 밀어버리는데, 이게 아마 모터와 엔진이 한꺼번에 이렇게 구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운전자가 나 요 정도 밟았는데 요 정도만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 밟았는데 뭐 이렇게 나가.
그러면은 운전자는 그걸 불안하게 느낀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남는 경우에는 이거를 잘 그냥 꺼내 쓸 수 있게끔 선택지를 운전자한테 줘야지 차가 그걸 알아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늦게 나온 만큼 준비를 해서 나온 건 맞구나. 네.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드라이브 모드를 계속 노말로만 왔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. 여기서 오히려 스포츠로 두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일단 가속 페달을 꼭 오 토크감 약간 전기차스러운데요 진짜. 이거는 한 번 더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뚝.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타면 될 것 같아요. 출력이 필요하면은 그냥 세게 밟아버리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 그럼 지금처럼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은 또 하염없이 또 부드럽거든요. 그럼 가다가 만약에 갑자기 가속을 해야 돼 그러면 가속 페달을 툭. 물론 이 모터에서 차를 확 밀어주는 이 순간이 되게 짧아요.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점점 동력을 이제 모터에서 내연기관으로 넘겨주는데,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가속을 할 때는 저속보다는 점점 이 상승세가 이제 수그러들긴 하는데 상관없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 차는 스포티에 놓고 이거 토크감 이거 전기차 느낌 아닌가요? 근데 이거 에어백 옵션 있는 거 알아요? 어디가요? 무릎 에어백. 아 그거 봤어요. 아무래도 이게 그 KGM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현대 기아가 옛날에 했던 그 행보를 되게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. 옵션 구성이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는 취급 설명서조차도 현대 기아를 많이 따라가는데, 안 그래도 보도 자료에 에어백이 되게 많다 뭐 8개인가 뭐 얘기를 하던데 무릎 에어백도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할 거면 기본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옵션표를 딱 보니까 이제 전 트림 공통 이제 선택 옵션으로 무릎 에어백이길래 이럴 거면 왜 그냥 얘기를 하지 말지. 어차피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제 보도자료까지 썼어야 되나,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토레스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차가 테스트 베드가 되겠죠. 뭐 보증은 있지만 토레스 EVX처럼 막 100만 킬로 보증을 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,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처음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겁을 내는 게 맞죠. 이럴 때 이런 걸 잠재워 줄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배터리 관련 부품은 한 20만 킬로까지는 해주던데 그걸로는 부족하죠. 한 50만 킬로까지 해준다거나. 그리고 이제 저희는 2열을 제가 탑승을 하고 승차감을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지금 등받이 각도 조절 좀 해보려고. 제조사에서는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. 제가 이쪽에 있는 시트는 최대한 등받이 각도를 밀어놓은 거고 이쪽에 있는 시트는 최대한 세워놓은 거예요. 이 말이 무엇이냐,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지금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고,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만 경쟁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의 그 리클라이닝 자유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. 근데 이 각도 자체는 괜찮습니다. 왜냐면은 기본 각도도 거의 세단에서 느껴지는 각도로 많이 누워있는 편이고,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? 3에서 5cm 정도가 더 뉘어지는데,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꽤나 편하게 몸을 뉘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암레스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제가 또 암레스트에도 약간 환자라서 일단 높이는 합격, 좌우가 동일하게 자세가 만들어져서 편하고, 암레스트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팔이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제가 팔목 있는 이 부분까지는 암레스트가 한 요 정도만 한 10cm만 더 길어졌으면 더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, 되게 저렴한 원가로 만들었지만 뭐 위치가 마음에 드니까 이 정도는 좋은데, 지금 제가 막 여기다 팔꿈치를 넣어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. 그래서 암레스트가 조금만 덜 길고 얘를 차라리 그 다른 브랜드처럼 이쪽에서 뭐 팝업 되는 방식으로 빼든지 했으면은 여기에 닿는 경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새로 바뀐 UX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열에 있는 저 센트페시아 컨트롤 버튼에서 2열 시트의 열선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해요. 그래서 저쪽에서 켜면은 이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, 또 반대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눌러서 끄면 저쪽에도 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, 휠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은 차량이에요, 차 크기에 비해서는. 그런데 레그룸은 이 정도면은 사실 부족함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지금 PD님도 이 차를 지금 스포츠 모드로 지금 처음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, 지금 이제 앉자마자 무작정 이렇게 속도를 내시는 거 보니까 이 차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. 괜찮죠? 그러니까 컴포트에서는 그냥 진짜 좀 컴포트하게 다닐 수 있고,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른 게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모터의 출력을 그냥 아예 더 적나라하게 꺼내 쓰는 느낌인데, 그 느낌이 괜찮아요. 꽤나 괜찮아요.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이제 배터리 팩이 들어있다 보니까 2열에 앉으니까 방지턱을 넘고 차가 한번 쏙 꺼졌다가 올라오는데, 근데 그 느낌이 토레스 EVX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, 내연기관은 이거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저는 사실 좀 충분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타자마자 2열 시트에서 이제 리클라이닝 이 각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생각보다 기본 단수 자체가 되게 많이 뉘어 있어요.
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더 허리를 이제 직각에 가깝게 세워주는 각도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은 2열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피디님 지금 재밌죠? 그러니까 감각이 괜찮죠? 이게 능력이랑 다르게 주행 감각은 진짜 괜찮아요. 주행 능력이란 거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랑은 되게 다를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 차에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저도 피디님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요. 지금 피디님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밟아 제끼시고 있거든요. 견적 엔카 비교 견적 엔카 비교 견적 엔카. 일단 연비 정보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주행거리는 한 50km, 시간은 2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연비는 16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정도면 좀 준수한 거 아닌가요? 왜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고 계속 오르막길, 막 코너 국도구간 많이 다니고 차 한참 동안 세워놓고 했는데 실제로 인증받은 연비랑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. 그것보다 살짝 더 좋은 정도? 이게 EV랑 HEV 얼마나 썼는지 퍼센테이지가 나왔어.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EV 모드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터리팩도 키우고 모터의 출력도 이제 꽤 많이 다 올려놓은 거고. 지금 한 75% 정도를 전기 모드로 쓴 거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이제 엄청나게 긴 거리는 아니고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연비 주행과 EV 모드에 최적화된 이제 주행을 한 건 맞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 오늘 촬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정도면 이 차 EV 아니죠? 지금 EV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갈 뻔했습니다. 왜 이제 왔니?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늦게 났습니다. 늦게 났습니다만 제대로 만들고 온 건 맞고 변속 충격이 아예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그냥 CVT 변속기 같은 질감입니다. 이거 에이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그냥 가까운 KGM 시승센터에 가서 한번 타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. 승차감과 부드러움, 변속 충격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 KGM 모빌리티에서 한 대만 가져가라 그러면은 저는 고민 없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마음에 들고 단점도 있습니다. 단점도 있고 가속 페달에서 입력값보다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이 구조적인 한계에서는 이 헤드램프 이 아쉬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운전도 재밌었고 굉장히 이 차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다. 꽤나 욕심난다라는 점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승하기 전에 제조사에서 도대체 94% 전기차가 어떤 느낌일까 싶었는데 전기차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EV 모드를 제대로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들고요.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 의견이나 뭐 팩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작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경험한 마이라이드였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타보세요. 토하 여기도 하이브리드 하나 써주지.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